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더군요.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승리해서 16강에 진출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결심 공판이죠. 재판으로서는 마지막이고 이제 선고만 남겨놓은. 근데 거기서 조국 전 장관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재판을 쭉 3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변론 이런 거 다 끝내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 전 장관이 과연 반성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검찰 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에 검찰, 언론, 정치권의 무차별 파상 공격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 관련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접촉을 회피했다. 딸의 친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뒤에야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제 말과 제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다. 제 자신과 제 자식의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했다. 신뢰와 기대를 보내주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판부도 사람이 옳고 그른 거 그게 있을 수 있다.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우선 하나씩 따져보죠. 언론, 검찰, 정치권의 무차별 파상 공격. 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이 된 이후에 우선 사모펀드 의혹, 그 다음에 자기 조카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아니, 떳떳하다면 자기 조카가 왜 해외로 도피하겠습니까? 그것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조카였는데 그 사람이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 조카 본인 혼자만의 판단이었을까요? 그 부분은 조사가 아직 안 돼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들어와서 유죄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게 맞는 것이었느냐. 만약에 정말 해외 도피를 했더라도 자기가 언론에서 당장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걸 비롯해서 언론이 그럼 다 추측을 했나요? 아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모펀드 그 수사를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검사입니다. 론스타.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적인 규모의 사모펀드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기꾼이나 하는 짓인데? 왜냐면 사모펀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사기꾼들이 거기에 가입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사모펀드에 이 공직자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모펀드에 보통의 경우에 윤리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거기에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인데, 근데 그걸 근거 없는 보도였다라는 식으로 파상 공격? 그거야말로 검찰 수사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한 정도의 근거와 증언이 있고 범죄 혐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딸의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다 사라졌다. 글쎄, 딸의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어디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안 나왔다. 글쎄, 제가 보기엔
딸의 불리한 증언, 이건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진실을 털어놓은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보시죠. 정경심 교수의 그 판결문에 보면 정말 너무도 상세하게 부산대 의전원 들어갈 때의 점수가 어땠는지, 그때 교수들의 판단이 어땠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읽어봤을 텐데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의아할 따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뭘 반성했다 뭐 이런 거 몇 가지 있죠. 이게 보니까 반성이 아니더군요.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다. 잘 알지만 언론에 뭐 약간 조롱조이긴 합니다만은 조만대장경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각종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했던 말, 이게 얼마나 지켜졌는가. 남들한테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하나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치하는 게 거의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자체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턴 확인서 위조, 이거 다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위조의 흔적이 나왔는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른다?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위조의 증거가 나온 걸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건 오로지 정경심 교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에서 나온, 자기 집 컴퓨터에서 나온 그 위조의 증거들을 설명을 잘 했으면 검찰이 기소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 검찰이 의심과 추측을 근거로 해서 재판에 넘겼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재판 무죄 나오겠죠. 무죄 나오겠죠. 물론 저도 뭐 유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선 1차적으로 정경심 교수와 공범 관계인 것이 꽤 많습니다. 거기다가 유재수 감찰무마, 사실 유재수 감찰무마 그거는요, 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드러나면 범죄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는 것, 이게 범죄죠. 그러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제가 볼 때 아마 이런 식의 범죄는 저질렀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상당수의 일이 그런 거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어디 가서 범죄 저지르면 그거 가서 무마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형 권평 씨가 처음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본인이 직접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그때 아마 잘 정리를 했으면 나중에 노건평 씨 감옥에 안 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 그냥 덮었기 때문에 노건평 씨가 이래도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더 다른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감옥 갔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마 수사하면 더 나올 겁니다. 그렇듯이 민정수석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원래 대통령 친인척과 그 다음에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주로 무마하러 다니는 게 일의 상당 부분인 거는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뭐 조국 전 수석이 일부 좀 뭐 나만 그랬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검찰의 의심과 추측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최후 진술에서조차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범죄 혐의를 이렇게 덮어준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이게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 이제 단죄를 받아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제 그 최후 진술을 봐가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반성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법정에 가서 최후 진술까지도 전혀 본인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윤리 기준, 도덕 기준, 그거에 전혀 맞지 않는 또 하나의 대장경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어찌 보면 아, 이 사람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매우 궁금해지는 최후 진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고요. 600만 원의 추징명령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보고 재판부가 선고를 할 텐데 선고도 굉장히 길게 잡았습니다. 내년 2월 3일에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2월 3일. 그러면 뭐 거의 2달이죠. 거의 2달. 딱 2달이네. 딱 2달.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하는데 이런 걸 봐가면서 좀 의아하다. 우선 이 재판은 2019년 12월 말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 가까이 끌고 있다. 아니 1심을 3년 가까이 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가 될 재판이라면 그러면 재판을 자주자주 열어서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부터 도대체가 어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사람 뭐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 오히려 피고인 측에 질질 끌려다닌 재판이 아니었는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3년. 물론 재판을 끈 게 뭐 피고인한테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아니 1심은 보통 6개월에 끝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무려 3년 가까이나 끌었던 재판 이런 재판 시스템은 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뭐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입장인데 뭐 저는 징역 5년 구형 글쎄요 저는 뭐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뭐 이걸 뇌물수수로 기소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고 그러니까 뭐 부산대 의료원장이 뭐 액수가 우선 작으니까 근데 그걸 뇌물수수 뭐 법률상으로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너무 뭐라고 할까요? 뭐 작은 것까지 다 찾아서 기소를 했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자녀 입시 비리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것들은 드러났다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같은 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라는 거는 뭐 거의 신분제도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걸 더군다나 교육자,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육자인 사람이 그것도 아들, 딸 모두 인턴 확인서 위조하고 뭐 이런저런 인맥을 동원해서 인턴을 시키고 인턴 한 2, 3일 하고 나서 뭐 한 몇 주짜리 뭐 확인서 떼오고 자기가 아는 법무법인에 얘기해서 뭐 근무도 안 했는데 인턴 했다고 가짜 인턴 확인서 만들고 이게 교육자로서 교수로서 그 다음에 지성인으로서 과연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그런 것이 들통이 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뭐 저도 뭐 지식인이라면 지식인이지만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이 정도가 됐으면 통절하게 반성을 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게 맞는데 어제 최후 진술을 보면 반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금과 똑같은 조국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